자, 최희 아나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희입니다. 예, 오늘 망간유 첫 번째 소식 주셔야 되죠? 아, 네. 안내사항도 있네요. 네, 먼저 그 문자 안내사항 네. 드릴게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받아볼 텐데요. 그동안 안전성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고심 끝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네. 최근 어린이 확진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백신 맞아도 될까 염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유행 상황을 보면 백신을 맞는 게 안심이 되겠다 하는 의견으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소아 백신 허가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이 소아 접종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요, 이따가 4부에서 저희가 그 중수본 손영래 반장과 인터뷰하는데 그때 이 관련해서 좀 의견도 좀 여쭤보고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방관 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완관유는 청년 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가입 기간은 연장하기로입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소개한 거. 네. 예, 많이 몰리죠 여기에. 네, 지난 21일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은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정부는 신청 기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이 다음 주 금요일인 3월 4일까지 가입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3월 4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아이고, 그 다음 주는 선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좀 청년 희망 적금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연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요. 예. 시중은행 11곳에서 월 한도 5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 만기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최고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인기가 많죠. 그래요. 금리가 막 기준금리가 막 오르고 있고 시중은행 금리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저금리 시대 살고 있는데 네, 10%라 그렇죠. 아주 높은 금리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이게 뭡니까? 네, 작년 7월에 취직을 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 예.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은 오는 7, 8월쯤에 소득 증명이 아하. 나오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맹점이 있네요. 네, 이 3월 4일까지가 이 청년 희망적금 가입 마감일이기 때문에 예. 이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청년 희망적금이라더니 청년 실망적금 아니냐 아하. 이 불만이 나오면서 예.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금융위원회는 예.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 8월쯤에 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 일단 3월 4일까지는 기존의 기준대로 받고 네. 추가로 또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네, 맞습니다. 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불공정 논란 이건 무슨 소리예요? 네, 일각에서는 소득 기준이 높아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소득 기준이 높아. 네. 무슨 말이지? 예. 가입 요건을 보면 네. 월 실수령액이 270만 원만 돼도 청년 희망적금 가입 요건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예. 네, 연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득 조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아까 얼마였죠? 연 3,600만 원. 네. 이 기준 이 위로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30살 이모 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네. 소득 기준에 걸려서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소득만 적으면 가입되는 거 아니냐. 흑수저 직장인은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네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실제로 자 부모 재산 이거 봤을 때 뭐 이른바 뭐 금수저 알바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금수저 알바생은 가입이 되고 네. 흑수저 직장인은 소득 기준 3,600만 원을 간신히 넘어서 가입을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 하여튼 월세로 살고 있는 고시원 네. 살고 있는 이런 직장인 입장에서는 3,600이 넘어버리면 이거 가입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이 가입 시에 이 부모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예. 자산 기준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부자 청년을 걸러내는 간접 장치는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직전 3년 안에 한 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망관유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망관유는 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중입니다. 언제 발생했죠? 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기존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매몰했습니다. 건물의 굴뚝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굴착기를 완전히 덮쳤고요. 예. 사고가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법으로 수사한다 말씀하셨으니까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굴착기 기사 56살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예. 굴착기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파손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굴뚝 잔해에 깔려 있다가 30여 분 후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네, A씨는 건물 철거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의 대표였고요. 사고 당시에 원청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 중대재해처벌법 해당이 되겠죠? 네, 고용노동부가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근로자 현황과 안전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판단되면 이번 사고가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가 됩니다. 네, 제주에서는. 네. 다음 세 번째 망관유 주십시오. 네, 세 번째 관건유는 변색된 배추 사용한 명인김치 해당 공장 즉시 폐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치를 만드는데 변색이 된 배추를 사용하면서 썩은 배추다? 위생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예. 김치 공장의 한 직원이 한 방송사를 통해서 공장 내부 상황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네.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물을 손질해서 김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 그래요. 뭐 영상도 나왔다고 하던데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예.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 무 대부분 변색이 됐고요. 무에는 보라색 반점이 가득합니다. 또 배추가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자는 변색된 배춧잎을 연신 떼어내기 바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그 업체 측에서 공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문제가 된 김치 회사는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했고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사과문에서는 자체 정밀 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위생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한성식품입니다. 예, 알고 언론에 보니까. 공개된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김치 명인으로 잘 알려진 김순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인데요. 예. 김순자 씨는 많은 김치들을 개발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김순자 씨의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거 조사하고 있죠? 네, 현재 식약처가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명인 지정한 것도 처리할 건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번째 관건유는 유재석 소신 발언에 사라진 중국 팬클럽입니다. 유재석 씨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네, 방송인 유재석 씨는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예. 쇼트트랙 경기에서 실격 처리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주체를 못하겠더라.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고 말했는데 예. 이 발언에 중국 매체는 물론이고 일부 중국인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뭐 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워낙 스타이다 보니까 이번 발언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듯 하는데요. 예.
유재석 씨의 중국 내 팬클럽 유재석 유니버스는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달라서 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팬클럽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망간 이유는 여기까지 오늘 알아보고요. 네, 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청취자분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9555님께서는요. 저희는 아이가 넷이라 혹시라도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의 대처가 궁금하네요.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 주셨고요. 네, 8893번님은 강제가 아니니까 저는 안 맞힐 겁니다. 어른들도 맞으면 며칠 동안 아프고 예. 힘든데 어린애들은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1565님께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아이들도 백신 맞고 안전하게 돌아다녀야죠. 단 강제성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3524번님은 우려는 많지만 맞춰야겠다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각자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 내주신 156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주신 8893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찬반 다 의견 주신 분들 다 드려야죠. 네, 그럼요. 네. 그래요. 오늘 망간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